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어젯밤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IT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그 미국 양대 지수 S&P와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았던 데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제 지표들의 영향으로 금리가 어젯밤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낮고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낮고 또 그리고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금리가 조금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한동안 금리 때문에 발작을 하던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금리 때문에 발작을 하던 게 사실 시장 대부분의 종목이죠. IT 빅테크 빼고 대부분 다 금리에 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의 모습인데 러셀 지수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1%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 이 IT 빅테크가 하락을 하니까 나스닥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정반대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만 오르면서 전 종목이 다 빠지던 현상이 한동안 나타났었죠. 금리가 오르면서요. 근데 어젯밤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엔비디아만 떨어지고 다른 종목들이 다 오르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사실 어떤 시장의 건전성 이런 걸 따지면은 어젯밤 같은 이런 상승이 좀 훨씬 건전하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대형주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대형주들이 부진한 거를 보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라고만 표현하는 게 또 맞는 일인가?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긴 한데요. 어쨌든 근데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다시 좀 좋아졌다라고 보는 게 차라리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평상시 보던 그림과 정반대죠. 평상시엔 전부 빨간색이었고 엔비디아 한 종목 초록색 들어와 있었는데 어젯밤엔 어젯밤엔 다른 거 다 초록색이고 엔비디아하고 IT 빅테크만 빨간불 들어왔으니까 평상시 있었던 흐름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어젯밤에 IT 빅테크가 이렇게 안 좋았던 것의 직접적인 이유는 이거죠. CRM, 세일스포스가 급락을 하면서 IT 빅테크 반도체의 어떤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조정이라고 표현을 했죠. 아직까지 반도체, IT 빅테크, 나스닥 상승 추세 중입니다. 가벼운 조정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이 CRM, 세일스포스의 폭락이 AI, 반도체 이런 거에 어떤 조정의 빌미를 줘서 엔비디아가 오래간만에 하락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재밌는 게 또 이렇게 대장 중에 대장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대장 중에 대장들이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또 재밌는 게 한동안 소외가 됐던 빅테크. 그러니까 빅테크 주식들 내에서도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빅테크라고 분류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소외되던 친구들,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테슬라라든가 애플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소외됐던 빅테크 종목들인데, 보시다시피 어젯밤 애플은 이렇게 또 상승 마감하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여튼 시장이 재미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어젯밤에 1점 몇 프로 올랐고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여전히 그래요. 소외되는 친구들은 계속 소외되는 거고, 하여튼 갈 때는 그 대장만 무지하게 계속 갑니다. 이 대장이 한 번씩 급락이나 해야 그나마 소외된 친구들이 반짝 벼뜰 수 있는 건데, 그죠?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대장들이 이렇게 반짝 하락을 해야 그나마 소외된 친구들의 볕이 들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죠? 대장이 하락을 또 막상 정말 세게 해버리면은 그죠? 쥐구멍이 벼뜨는 게 아니고 쥐구멍이 박살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래저래 그죠? 이래저래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을 사시고 싶으시면 가장 강한 대장만 사야 된다. 지금 대장이 비싸긴 비싸요. 그죠? 분명히 엔비디아가 버블이다라고까지 세게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비싸 보이긴 비싸 보이죠. 예. 근데 하여튼 재밌는 게 지금 시장은 상황은 워낙 가는 돈만 가고 그렇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하여튼 비싼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주식을 살 거면 비싼 종목을 감수하고 사야 되고 소외된 거 사면은 좀 답답한 소외된 거 사면 안 되죠. 그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응하기가 하여튼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주식시장이 쉬웠던 적이 있냐마는 하여튼 요즘 대응 난이도는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소외된 친구들이 다 같이 올라오는 게 어젯밤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재밌는 게 상승 종목 수가 좀 굉장히 많았고 주요 지수들은 또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어젯밤에 있었던 이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어젯밤의 움직임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젯밤에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 오늘 밤에 이제 있는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물가 지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요까지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언론에서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일즈포스의 여파와 GDP 둔화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이 좀 잘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GDP 둔화 이거는 이 금리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일단 호재로 인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DP 둔화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러셀 지수 이런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걸 악재로 볼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들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 인플레 하반기 둔화 속도 빨라질 것, 뭐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금리가 안정된 것도 있죠. 그리고 어젯밤에 뭐 보시다시피 뭐 월가 전문가도 엔비디아가 과도하게 올랐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IT 빅테크와 엔비디아가 좀 약했다 이거고요. 뭐 증시에 당장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트럼프가 비자금 재판에서 34개 혐의 모두 유죄가 나왔다라는 소식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만 가자고요. 이 모두 유죄가 나와도 대통령 선거 출마에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 알고는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들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마침 이제 독일 증시가 차트가 켜져 있으니까 이거 먼저 보자면은, 상승 마감했죠.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좀 먼저 빠졌으니까 중요한 이벤트 발표 앞두고 주춤한 겁니다. 주춤. 어쨌든 근데 5일선 회복이나 이런 건 아직 못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하나 보고 주식을 사기는 조금 좀 부담? 그죠? 오늘 밤에 뭔가 또 지표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 가격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가격 조정이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미국 증시도 어제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약했죠. 나스닥이 뭐 전저점을 아직 붕괴시킨 것은 아닌데, 이 정도면 뭐 아직까지는 뭐 기간 조정의 영역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기간 조정이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는 제외하고요. 네. 일단 어젯밤 마감까지 보면은, 어젯밤 마감은 여기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의 범위에 와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S&P는 뭐 이미 가격 조정으로 접어들었죠, 그죠? 가격 조정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지표 발표 전에 미리 주식시장이 좀 빠지고 있고, 미리 좀 금리가 올랐고, 미리 달러가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개인적인 심증은 그래요. 개인적인 심증은 이 중요한 물가 지표 발표되기 전에 미리 이미 시장이 좀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저의 심증은 그렇습니다. 물가 지표 발표되기 전에 뭔가 물가 지표를 미리 접근할 수 있었던 돈 많은 어떤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약간 음모론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정보가 뭐 샜다라고 뭐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세력들이 선제적으로 미리 주식을 팔고, 미리 채권을 팔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물가가 좀 서프라이즈야. 오늘 밤 물가가 좀,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미리 지금 미리 지금 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S&P 같은 게 미리 5일선을 좀 붕괴시키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증상으로는 그래요. 야, 이렇게 이쯤 됐으니까 이제 뭐 물론 뭐 오늘 밤에 뭐 지표가 오늘 밤에 지표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모릅니다. 그죠? 선반영됐다 그러면서 지표가 시장에 부정적이더라도 시장은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그냥 전반적으로 미리 좀 쳐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반등시 매도 전략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뭐 5일선 같은 것도 뭐 붕괴를 시키고 있고, 나스닥이, 그리고 5일선 같은 것도 축축 처지고 있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상승 탄력이 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탄력적으로 빡빡 올라야 되는데, 나스닥 상승 탄력도 계속해서 레벨업을 했으면 응당 보여줘야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데, 레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게 못 가고 자꾸 처지고 있단 말이죠.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미 시장의 반응은 사실 이미 시장의 방향성은 좀 안 좋게 지금 이미 설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을 뭐 조금 뭐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사실 좀 움직일까 했는데 일단은 뭐 가만히 있었고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특별히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어젯밤에 나스닥 하방 진입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지나고 나니까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어젯밤에 저는 가만히 있긴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금리가 떨어지는 거 보고 야 이거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구나. 그럼 나스닥도 안 빠지겠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하락을 한 건 나스닥이었죠. 상승을 한 건 러셀 지수였고요. 어젯밤 나스닥은 뭐 금리 이런 것보다도 이제 CRM, 세일스포스와 나스닥 저기 엔비디아의 하락에 영향을 좀 크게 받아서 하여튼 좀 하락을 했는데 하여튼 어젯밤에 나스닥은 움직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슬슬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저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보조 지표들 같은 거를 좀 켜 보면은요. 사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지금 다이버전스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뭐 MACD 같은 거를 지금 여기 지금 켜놓지는 않았는데 뭐 주봉이나 일본 같은 걸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그 나스닥이 이 겉으로 보이는 가격상으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죠? 고점 계속 높아지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차트 겉으로 이렇게 지금 겉으로 거래되는 모습만 보면은 괜찮긴 한데요. 이게 이제 지표 같은 걸 켜놓고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여기저기서 좀 심각하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긴 있어서 물론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많이 빠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 중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그래서 뭐 하락의 목표치를 크게 갖고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다이버전스의 모습이나 또 아니면 이렇게 힘이 축축축 처지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그리고 엔비디아 한 종목 갖고 올라온 거죠. 잘하면은 뭐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좀 살짝 해보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봐가면서 뭐 예를 들어 오늘 밤 물가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리고 시장이 대폭락해버리면은 어쨌든 5일선과의 이격 이런 게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당장 하방을 진입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거로 슬슬슬 일단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들기는 합니다. 일단 어젯밤에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이겁니다. 그 S&P와 나스닥이요.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하여튼 제가 관심 있는 지수는 나스닥 지수니까 나스닥은 분위기가 일단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시간 외에서 지금 보시면은 아무튼 이제 중요한 지지선들을 이제 뭐 그냥 부담 없이 쓱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미국 증시 내용을 좀 봤고요. 변동성 지수도 어젯밤에 올라왔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빅스가 계속 올라오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이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미리 좀 움직이고 있는데 미리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뭐 그런 모습입니다. 다 봤고요. 금리는 어젯밤에 좀 떨어졌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먼저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뭐 하락은 뭐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이 금리 상승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요즘에 금리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지만 이게 주봉인데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긴 하는데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그죠? 싸한 거라고요. 죽을 거면은 미리 죽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튀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금리의 상승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젯밤에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나왔으니까 금리는 일단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어젯밤에 떨어졌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죠? 이 지표가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표의 영향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긴 한가 봐요. 막 시원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하여튼 뭐 무거운 자리인 것 같다 싶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사실 금리는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우호적이었어요. 굉장히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뭐 중국 증시나 뭐 이런 것들은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젯밤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IT 빅테크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나스닥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았던 거지. 사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거라고요. 그죠? 좋았던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이제 보시면 계속 미국 장중에 A50 지수 이런 것도 사실 여기 음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계속해서 어쨌든 A50 지수 이런 것도 좀 반등, 조금 좀 상승을 하고 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중국 증시 하방 베팅 했던 거는 그냥 이제 시간 외에서 적당히 그냥 청산해 버렸습니다. 다시 재진입을 한번 노려볼 생각이긴 한데요. 어쨌든 일단은 털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증시 대응은 일단 지금 달러만 전부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하방 베팅 뭐 이런 걸 해보려고 일단 지표 발표 앞두고 달러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뭐 중국 증시나 이런 것들 오늘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 때문에 서운했었는데 금리가 어젯밤에 좀 좋아졌으니까 조금 좀 상승 시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야, 국제유가는 도무지 감을 못 잡겠네요. 그죠? 엄청나게 혼란합니다. 올라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젯밤에 또 하락을 하면서 올라갈 거면은 어젯밤에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또 하락하면서 답답한 구간, 뭔가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다시 계속 혼란한 상황이고, 뭐, 금값도 혼란하고요. 하여튼 근데 구리값은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었죠. 계속해서 잘 빠지고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하락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혹은 반등 시도를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고요. 그죠?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어젯밤 나스닥이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좀 흐름이 좀 안 좋죠. 이런 거에 지금 영향을 좀 미치는가 봅니다. 코스피는 성격이 그러니까 약간 좀 절반 정도이지 않나.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나스닥을 따라가는 성질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러셀 지수처럼 어떤 금리와 달러에 민감한 신흥국 증시의 특징 또한 절반 정도. 요렇게 좀 절반 정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절반 정도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엔비디아는 부진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으니까 뭐 시장이 급등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죠? 물론 근데 어쨌든 이 시장에 우호적인 요인이 있었으니까 일단 뭐 상승하려고 하긴 할 거고, 근데 얘네는 안 좋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는 좀 답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정석적인 전략은 일단은 코스피는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이 되겠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하여튼 어제 워낙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 낙폭 과대 뭐 그런 걸 이야기할 만큼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하락이 둔화되거나 이렇게 살짝 자연 반등 시도하는, 이 정도만 뭐 의미 있는 반등까지는 아니고 자연 반등 시도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일단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뭐 상승 전환 신호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거다 그거지, 의미 있는 뭐 그런 변화는 아닙니다. 코스닥은 지 혼자 그냥 뭐 느긋하게 잘 빠지고 있고요. 힘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찔찔찔찔 느리게 빠지고 있는 거라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면 뭐 일단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변수는 이제 오늘 밤 물가 지표죠.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이고,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지긴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어떤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벤트라고 이제 진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지표 발표 전에 우려가 좀 가득 퍼져 있고요. 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죠, 뭔가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 먼저 선수 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앞으로 지표의 반응이 앞으로 뭐 지표 발표되고 나서 세상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긴 했고요. 일단 그리고 시장의 반응 자체도 지금 뭐 보시다시피 뭐 나스닥이 축축 처지고 있고, 금리가 일단 조금씩 상방 압력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안 좋게 보는 게 일단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하여튼 나스닥 뭐 다이버전스 뭐 그런 이야기들 드렸는데, 한 번쯤 뭐 스스로 점검들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